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5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구청장 공석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생활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의 과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을 지켜내며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마음을 전합니다. 새 동구는 구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말보다 실행으로 신뢰를 쌓는 의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살피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안전, 복지, 생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끝까지 반영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석 동구청장 근황 등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충실히 담아 동구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구에도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되 점검할 일은 원칙대로 점검하며 균형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멈추지 않는 실천으로 동구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이를 인사 이동으로 전보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진석 동구청장 근황대행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협력과 소통 속에서 구정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1월 1일자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희 미래사업단장입니다. 김미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은 안혜경 초량 3동장입니다. 이지은 초량 6동장입니다. 손미혜 범일 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석 동구청장 근황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허은영 의원 외 5인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허은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원 발의안 건과 동구청장 권한 대행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북한 건립 및 원도심 해양행정복합 클러스터 구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이 각각 제출되어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희재 의원, 김재헌 의원께서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욱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고의 회의 규칙 제83조 1항에 따라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재현 의원과 이상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회의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 신청사 북한 건립 및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리스터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북한 건립 및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국가해양정책의 중심축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간 북한 재개발 사업은 강력한 행정 엔진의 부재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양행정의 중추가 북한에 자리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부지가 다수 있어 예산 절감과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KTX 부산역과 인접하여 접근성과 행정 산업 신호를 갖춘 최적지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북한에 건립하고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발표에 앞서 이희자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 신청자 복합 건립 및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리스터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준비를 이게 제대로 좀 못한 거 아닌가. 의회 연수를 갔다 오고 갑자기 이 사안을 다시 생각을 해서 중간에 좀 과정을 취합하는 단계가 없는데 어쨌든 그 의원으로서 어떤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간단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이례적으로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지금 두 가지 건으로 요점이 정리가 됩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복항 건립과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클러스터 구축 촉구입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복항 건립에 관하여서는 본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하여서 굉장히 주장하였고 촉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으나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성은 그야말로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라는 신용어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얻을 만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의원님께 제가 서명을 받으러 오질 않았었습니다. 단순히 왜 서명을 그게 아니라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를 똑같이 인지하고 있느냐,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똑같이 이것은 A는 A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결의를 해야 될 것인데 이 과정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 대한 동구를 중심으로 중구 영도를 연계하는 원도심 연합구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지 선정 용역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미 중구의회에서 신청사 부지를 정구로 선정해 달라고 결의안을 중구의회 이름으로 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과 지금 우리가 또 동구의회에서 이런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다는 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중구니까 동구는 동구니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중구와 영도구를 연계하는 타 지역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 모두가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이게 지금 의회 이름으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마당에서 그걸 수렴하는 과정 없이 낸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 구축이 어떤 것인지 이 실체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의 정도가 각 의원님들이 동일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다 우리 의원님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의원님 이 결의안 5쪽에 보시면 자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은 다가올 북극 항로 시대를 선언하고 글로벌 해양 패권의 중심에 서야 할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가장 강력한 전진기지 후보지라 할 수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작점인 KTX 부산역과 여러분 보십시오. 동북아 물류의 관문인 북한이 만나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동북아 물류의 관문이 북한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님들, 동북아 물류의 관문이 북한이 맞습니까? 동북아 물류의 관문인 북항이요, 북항의 기능이 신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이 재개발을 하고 그 재개발지에 신청사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산은 동북아 물류의 관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구 북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물류의 관문은요, 신항입니다. 북항이 아니에요. 물류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칭하는 거였거든요.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지금 북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항으로 옮겨가고 마지막에 있던 허치선 그 부두가 지금
저쪽에 우암 터미널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물류의 관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장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적인 이 현안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결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내시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요. 이 부분도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양수산부 신청사 북한 건립 100번, 1000번, 10,000번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도심 해양행정 복합 클러스터 구축 촉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에 이제 뭐 대응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저희 동구의회가 지금까지 여러 결의안이나 뭐 여러 제안 사항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간 제가 이제 뭐 결의안을 준비하든 뭐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하든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모르게 항상 불발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 내용도 의원님들 방에 자료들은 네, 배부해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 간의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러 일들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자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중구 용도구와 합의되었나? 결의안은 타구와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문서가 아니고 동구의 입장과 전략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판단을 촉구하는 의회의 선언입니다. 특히 구청장의 부재인 상황에서 저희 의회만이 동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부가 물류의 관문인 북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물류의 하역 기능과 물류의 정책, 행정 기능은 다릅니다. 화물 컨테이너는 신항으로 옮겨졌지만 해운 물류의 비즈니스와 행정기관은 여전히 북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항은 해양 물류의 행정 정책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북항의 관문은 동구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부 인구는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을 통해 유입되고 이 동선의 시작점이자 북항 재개발의 첫 관문인 동구 위치에 한다는 점에서 관문의 실체는 행정적, 물리적으로 동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집행부가 지난 1월에 제시한 원도심 상생 전략 회의가 의회 공식적으로 추인하고 있음을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유치를 향한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아니라 저희 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1인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저희 동구에 충분히 결의안에 충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업무 효율성이나 민원인 접근성 그런 신청사에 대한 입지 조건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시던 우리의
동구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태클을 걸어서 뭐 반대를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저의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계속 노력해서 신청사가 해양수산부가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희재 의원, 김재현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안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자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 사학자 한 분이 동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청장직의 공석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시니 해당 탄원에 대해 이 시간 본 의원이 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탄원서의 내용 제목은 윤흥신 장군 동상 철거 및 임진왜란 부산진성 군민 순절 충혼비 건립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탄원의 내용이 충분히 짐작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관 입구에 위치한 윤흥신 동상은 2015년경 진적부터 동구의회와 사하구의회 그리고 부산시 의회에서도 이전에 관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던 바입니다. 이전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임진왜란으로 순절한 부산 지역의 세 분 공신들 기념 동상을 각자의 순절 지역에서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진을 사수하고자 했던 허기 장군 정발의 동상이 초량에 있고 동래부사 송상현의 동상 또한 당시의 동래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윤흥신 장군 역시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한 그리고 그의 순절 위치까지도 선명히 기억되어 있는 그곳 다대포에다가 동상으로 기리자라는 것입니다. 역사 기념물을 설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지리적 고정이라 생각하며 1981년 설치 당시에는 설치 장소 선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었으나 오류임을 공감했음에도 정정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여 부산광역시 동구행정은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탄원서 제출자와 의회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진왜란 부산진성 군민 순절 충혼비 건립입니다.
현재 윤흥신 장군 동상에 있는 고관 입구는 임진왜란 최초의 왜군 상륙지이며 800여 명의 수군과 3천여 군민이 처절하게 싸우다 모조리 참살당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역사서에는 당시 적의 만행이 극에 달하여 성안의 군대는 물론 부녀자, 어린 아이,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죽여 온 진영에 해골이 쌓였다고 하니 희생에 따른 참혹상이 짐작됩니다. 430여 년이 지나 그 선열들의 희생의 핏자국을 딛고선 우리 동구는 그 선열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정발 장군을 비롯한 삼천 부산포 군민의 애국청전을 기리고 그 충혼을 위한 정성을 쏟은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마땅히 사당을 세워 모셔야 할 충절들의 영혼을 위패도 아닌 비석으로 세워 모셔놓은 정공단과 정발 장군의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정공단의 역사 문화적 지위는 지방기념물 10%, 제사터에 불과하며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로서 삼천 군민이 순절한 부산 진성 전투는 임난의 다른 전투나 인물에 비하여 역사적 대우가 너무나 소홀한 것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탄원인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 동구의 현실에 비해 동래읍성 전투는 역사관을 조성하여 후대의 교훈을 전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완 역사 안에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기념 역사관이 있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역사를 기리며 교훈을 전수합니다. 정작 전쟁의 시발점인 우리 동구는 역사적 상징성을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전할 마땅한 콘텐츠 하나 없으면 동구청 행정의 역사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임진왜란 역사의 현장에 주는 교훈을 새기고 충절을 기념하고자 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거제시의 옥포동에는 임진왜란 첫 성첩을 기리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있고, 또한 패전의 아픔이 있는 칠천량 해전공원 전시관까지 있어 평화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역사 희생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두 곳의 전시관은 거제시의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임난의 첫 전투지 부산진성과 임난해전의 첫 성기를 잡았다는 부산포 대첩 등을 기념하지 않는 동구의 역사인식 수준은 과연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부산시 행정조차도 부산시민의 날 지정 근거로 부산포 대첩 성전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430여 년 전 우리 동구의 이 땅 부산 진성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의 첫 번째 결전지가 기념관 하나 없이 잊혀진 전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과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 한 명도 물러서지 않고 장렬히 순절한 3천여 군민의 고귀한 희생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동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다대진토로 가야 할 윤흥신 장군 동상의 이전과 우리가 사는 곳이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임진왜란 전투기념관 건립과 순절한 부산 진성 군민의 충혼을 위로하고 기리는 현장을 속히 조성하여 줄 것을 제언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우리는 소홀하게 인용합니다. 역사를 기념하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자부심도 미래도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경북 봉화 산골마을 사람들이 길 하나조차 없던 곳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 땀과 시간, 희망을 모아 일군 실화에서 출발합니다. 양원역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역으로 알려진 그곳은 1988년 주민들이 영명부터 대합실 승강장까지 직접 지어낸 곳입니다. 마을을 지키고 연결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영업 중지 위기를 맞았을 때 주민들은 다시 뭉쳤고 2013년 관광열차 운행으로 양원역은 부활했습니다. 이는 작은 역 하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민의 힘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자연스럽게 범일동이 떠올랐습니다. 범일동은 한때 사마고물을 비롯한 공장들이 돌아가던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누나의 거리와 보림극장은 노동자들의 하루를 위로하던 생활의 공간이었지요. 그러나 산업이 빠져나간 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부산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보림극장을 철거할 당시 50년의 역사를 남기겠다고 했지만 부산 3대 극장의 기억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산 패션 비즈센터를 건립할 때도 섬유 패션 특화거리 조성 등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씨앗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발, 봉제, 섬유 산업의 기억을 현재의 창작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들, 올해 상반기 완공될 이중섭 문화거리 리뉴얼, 그리고 연말마다 주민들이 직접 골목을 밝히는 누나의 길 빛의 항연, 그리고 저는 최근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중 골목 안에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신한 덕수여관, 덕수스테이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도 너무 잘 꾸며져 있었고 사장님께서는 외국인 관광객도 자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여관 한 곳에 변하지만 그 공간이 가진 이야기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쓰임으로 다시 연결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범일동의 골목과 건물들이 여전히 충분한 잠재력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책과 변화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새로 짓는 개발이 아니라 기억 위에 짓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공장이 있던 자리, 사람들이 오가던 골목, 삶이 축적된 장소를 지우지 않고 다시 이야기로 엮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행정만 움직이고 주민의 관심이 멈추면 도시의 변화는 정체됩니다. 하다만체 멈춘 공간은 결국 또 하나의 아쉬운 행정으로 남게 됩니다. 양원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민들이 그 역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범일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패션 비즈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드나드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이중섭 거리가 보는 거리가 아니라 머무르고 기록되는 거리로 남기 위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일동은 이미 영화, 산업, 예술 등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완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행정이 혼자 끌어가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양원역이 그랬듯 우리 동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 위에 짓는 도시, 범일동. 그 기적의 시작을 위해 주민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 동구 곳곳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주민 여러분, 동구를 위해 누가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모두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지금이야말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 삼복도로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입니다. 빈집, 주거환경, 생활안전, 보행 접근성, 골목 상권, 관광 동선 같은 과제는 행정구역 간 경계선을 넘어 연결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문제를 각 구가 따로 풀면 사업은 중복되고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쓰이며 성과는 분산됩니다. 반대로 원도심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움직이면 설계가 정교해지고 정책 설득력도 커집니다. 협의체는 바로 그 원도심 공동 대응의 엔진입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원도심 공동 대응의 기반을 다져왔고 그 과정에서 성과도 축적해 왔습니다. 원도심 빈집 문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이어지며 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확장됐고 삼복도로 고도지구처럼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과제도 공동 대응의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안정성입니다. 회장 부재 같은 공백 사항에서 협의체 운영이 느슨해지거나 정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23년 7월 협의체 출범 이후 운영비 등으로 구비 약 4천만 원 등을 투입해 왔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협력 구조라면 특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속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하며 협의체가 멈추면 원도심 공동대응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일보는 해수부 신청사 유치 과정에서 원도심 지자체가 연합전선으로 움직이고 나아가 산하 공공기관 이전 구상까지 언급되는 흐름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원도심이 각 구의 개별 주장이 아니라 공동의 전략과 공동의 준비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시의 일괄 결정과 배분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원도심 스스로 자료와 대안을 갖추고 선택지를 만들어 제안하며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협의체 공동 용역 추진입니다. 기간의 이전, 분산은 준비된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언제부터 업무가 가능한지, 사무 공간과 교통, 생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같은 실행 요건이 핵심입니다. 협의체가 공동 운영으로 원도심의 수요와 강점, 정착 시나리오 단계별 실행 계획을 정리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원도심은 배분을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동구 관내 공실의 분포, 면적, 임대 조건, 즉시 사용 가능 여부, 교통 접근성 등을 조사해 선택이 가능한 공간 목록을 만들고 이를 협의체 차원에서 공유해 원도심 전체의 공간 자원을 묶어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관들이 실제로 비교 검토할 수 있고 원도심이 준비된 대안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논의는 특정 구가 무엇을 더 가져가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안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능과 자원이 한쪽에만 쏠리면 원도심은 계속 비어지고 생활 기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원도심 공동대응을 통해 부산 내부의 불균형을 줄이고 원도심 전체가 함께 회복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는 틀입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체는 한때의 구호나 행사로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운영이 공백 없이 돌아가고 의제가 축적되고 합의가 실행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원도심이 부산시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데이터와 대안을 갖춘 계획을 준비해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 전환점입니다.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가 다시 동력을 얻어 원도심 공동대응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가동과 적극적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현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것은 구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하고 가장 가까운 국민의 당원께서 왜 국민의 의원이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는가 한번 여쭤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해가 바뀌면 그래도 또 인사를 또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인사를 안 하시는 김재현 의원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국민을 대표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께 인사를 안 하는지
국민의힘 당원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국 청렴도도 2% 올렸고 전국 노력도 전국 이 안에 들었으면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장께 인사를 올 때 국민의 당원께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봐라. 국민 열어봐라, 물어봐라 하더라니까. 아니 본회의 자리라도 국민이 지금 또 인사 말에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채통을 안 지키는 국민의힘이지요? 아니 발언은 제가 진행을 하고 안 하고 저 권한입니다. 이상욱 의원께서는 저 권한에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5분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 인사할 의향이 없냐고요? 5분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내가 이제 발언을 진행을 하죠. 예, 끝까지 국민의힘 김재헌 윤리특별위원장 의장께 인사 안 하시는 의원께 5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부임하신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가 알아야 할 노후 공동주택 문제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거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준공 후 30년,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수 분포해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이미 주요 설비의 전면 교체 시기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배관과 전기 설비는 수명을 다했고 외벽과 옥상은 상시적인 누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와 내진 기준 역시 현행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별 세대의 노력이나 선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비거주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소유자들이 장기적인 유지 보수나 공동 관리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재원인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거나 필요한 대규모 수선이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거주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이용하고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청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불편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실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는 소유자가 포함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 역시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노후되고 위험한 공동주택까지 동일한 잣대로 묶는 것이 과연 진정한 형평인지 이제는 다시 고민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마을지기사무소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주택 수리와 생활편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노후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구청의 공동주택 지원은 조례상 원칙적으로 5년에 1회라는 재지원 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는 이러한 주기적 단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관리가 어렵고 취약한 단지일수록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획일적인 지원 제한은 결과적으로 관리 여력이 없는 노후 단지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의 미래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빈집 증가와 주거 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결국 행정이 더 큰 비용과 더 강한 개입으로 뒤늦게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거복지이자 안전의 문제이며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한 도시관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도와 안전위험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 수선 충당금 미납 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유도장치 강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5년 1회라는 획일적 기준을 넘어 실거주 비율과 단지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례 운영이 필요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전하게 살 권리,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구민을 대표하고 구애를 대표하는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한 국민의힘 김재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